이와 관련된 지침은 2001년도에 국세청에서 업무 지침으로 나온 거예요. 업무 지침에 나온 것을 현행 규정에 약간만 바꿔서 쓴 거니까요. 이 계산 사례예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신축 완성주택을 팔 겁니다. 파는데 당초 A점의 취득시가를 몰라요. 모르면 환산가를 써야 돼요. 그러면 기타 필요금이면 계산공제를 해야겠죠. 그러면 B점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역산해서 A점의 환산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에 생산될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관리처분 계획 인가리 현재 평가액을 A점의 환산취득가를 계산한다면 100%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뭘 넣어야 돼요? 개별주택 가격을 넣어야 돼요. 그죠? 즉 2005년 4월 30일 이후 관리처분이 났다고 한다면 역산식 환산가 계산할 때 개별주택을 넣어라. 그 다음에 재건축유형으로 한다면 국세청장의 고시가를 넣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례는 단독주택의 경우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예. 어찌됐든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일반 건물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발생돼요. 2005년 4월 30일 이후에 관리처분이 난 것은 맞으니까 개별주택을 분모 분자에 넣는 건 맞아요. 근데 취득 당시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뒤집어야 돼요. 개별주택을 뒤집은 것을 또 계산해야 돼요. 몇 번 계산? 6번 계산해야 돼요. 예. 이걸 한번 엑셀로 작업해 보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세요, 꼭. 자, 봅시다. 사례. 90년 9월 1일 날 실가를 알 수 없답니다. 기타 필요도 모른답니다. 취득일 현재 주택이 30평방미터고 토지가 50평방미터인데 기준시가가 토지는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건물 그냥 20만 5천 원이래요. 그 다음에 2000년 4월 3일 개별주택 최초 공시가가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2005년 4월 3 30만 원을 취득 당시 90년 9월 1을 뒤집어야겠죠.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분수의 분모 관리처분계 인가 현재 토지 기준시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 분자 90년 9월 1일 현재 토지 기준시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를 대입하면 90년 9월 1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겠죠. 그것을 B점의 평가에 곱하기 분모 관리처분 인가 현재 개별주택 가격 분자 최초 개별주택을 역산한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환산 취득가가 나오겠죠. 그럼 아까 계산식에 A 곱하기 B분의 C잖아요. C 값에다가 3%를 공제하시면 되겠죠. 즉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 역산 금액에 3%를 개입하면 그것이 기타 필요경비가 되겠죠. 나머지는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 선배 어제 내가 잠깐 그냥 말로 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만날 일이 없는데 개별주택인 단독주택에서 많이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A점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B점에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다음에 C점에서 개별주택 가격이 최초로 공시가 됐어요. D점에서 양도를 합니다. 이 집이 신축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거예요. 환산가를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토지 취득할 때 개별주택 찾을 거냐, 건물 취득할 때 개별주택 가격 찾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취득이 같으면 좋은데 틀릴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B점의 개별주택 가격을 구해봅시다. B점의 개별주택 가격을. 그러면 C점의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분수의 분모 C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플러스 C점의 건물 기준시가 분의 B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플러스 B점의 건물 기준시가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B점에서의 개별주택 역산가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러면 요것을 곱하기 B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플러스 B점의 건물 기준시가
B점의 건물 기준시가를 대입하면 이것과 이거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얻어질 값이 뭐가 나와요? B점에서의 개별주택가 역상 가격 중에 건물 상당분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로 생각해 봅시다. 토지로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B점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B점에서의 토지 상당분 개별주택 가격이 N분대 쪼개져 나오겠죠. 그것을 다시 요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또 뭐라고 해야 돼요? B점의 토지의 기준시가 분의 A점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대입하겠죠? 그죠? 약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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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C점의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분수의 분모 C점의 토지 기준시가 플러스 C점의 건물 기준시가 분의 A점의 토지 기준시가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대입해라. 그냥 대입해라. 산수로 확인되잖아요.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 이거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유권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해놨어요. 그냥 대입해도 값이 같으니 그냥 대입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약분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지분의 양도하건 양도치가 다르건 수용되건 일부가 팔리건 분할해서 팔리건 고가주택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 조심할 사항은 있어요. 양도 실가는 알아요. 취득가는 몰라요. 환산가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뒤집어서 뒤집은 걸 쪼개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취득시가 다를 때에 관련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쪽수로 말하면 916쪽입니다. 예, 동일한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부동산만 해준다. and 몇 년 이상 보유형을 해준다? 3년 이상만 해준다. 그 다음에 미등기는 안 된다.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은 안 된다. 조합원 입주권의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안 된다. 승계조합원은 당연히 안 된다. 근데 승계조합원이 어떤 때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신축 완성된 주택에 양도할 때. 그럼 완성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가 3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부분은 장특공제 되겠죠.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권리권 양도차익은 아예 안 되겠죠. 예,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플러스 알파. 만약의 경우에 이 주택이 한 세대의 한 주택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한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면 이 경우에 154조 1항은 당연한 얘기고 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55조의 2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156조의 2 조합을 입주권과 주택에 관련된 주택의 비과세될 때의 주택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에 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한다면 장특공제를 별도로 해줘라. 그게 표 2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한다면 거주 기간별 4%씩 그 다음에 보유 연도별 4%씩 10년 이상 최대 40% 80%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애시당초는 안 그랬었어요. 1세대의 한 주택의 경우로서 1주택이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고 80% 해줘버리라고 했었어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40%.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이 와요. 이게 1세대 1주택은 맞는데 살지는 않았다. 근데 5년 보유는 했다. 4, 5, 20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해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4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97조의 3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한다면 50% 장특공제를 해줘라.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 장특공제 70% 해줘라. 특례 규정이 있죠. 이게 고가주택 표 2와 중첩 적용은 안 된다. 97조의 4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 160조의 3, 1항 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되는 장기 임대주택이라 한다면 6년 이상 임대했다면 1년마다 몇 프로씩 가산해줘라? 2%씩 가산해줘라. 하더라도 97조의 3과 4는 중복 안 된다. 97조 4를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장투공제 80%짜리는 중복 적용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쪽으로만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요. 이 집이 주택이었다가 상가였다가 주택이었다가 상가였다가 주택으로 바꿨어요. 양도시대 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유 연수를, 거주 연수를 통산할까요? 마지막 값만 할까요? 통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이 커요. 근데 고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주택이 되죠. 그러면 장특공제를 표 2를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가 돼요. 안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무리 없어요. 예,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근데 장특공제 배제는 뭔만 생각하면 돼요?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만 중과 대상일 때만 그래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요, 양도소 기본공제입니다. 지금 잘 내려가네요. 양도가 빼기, 취득가 빼기, 기타 필요공제 빼기, 장기보유 투표공제 빼기, 이제는 양도소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가 말로 할게요. 호별로 공제를 해요. 호별로. 그러나 1호, 2호, 3호, 4호는 파생상 빼고 1호, 3호, 4호 재산은 한꺼번에 250만 한 번이에요. 예, 주식과 한 번이고요. 파생상품 한 번이에요. 그러면 1년에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750만 원 공제 받을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양도소 기본공제를 어디서 뺄 거냐가 문제돼요. 1과세기간에 하나만 팔았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빼면 돼요. 그런데 1과세기간에 비감면분, 즉 과세분이 2개 이상 있으면 어쩔래? 무조건 어디서 빼라? 먼저 양도한 데서 빼라. 두 번째, 동일한 과세기간에 과세분과 감면분이 혼재되면 어쩔래? 납세자가 유리한 쪽, 비감면분인 과세분에서 공제를 해라. 그 다음에 동일한 과세기간에 감면분이 2개 있으면 어쩔래? 그러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 감면율이 낮은 쪽에서 빼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도세 감면세 계산할 때 소득세법 90조에 그런 규정이 있죠. 감면세 안분 기준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산출세 곱하기 분수의 분모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표준분의 감면분 소득금액 마이너스 미공제된 기본공제 곱하기 감면율을 곱하게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옛날에는 이렇게 안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이 분모가 과세표준이 아니었었어요. 전체 소득금액 합계액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 발생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면세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감면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커짐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합산되다 보니까 기본공제, 장특공제 하고 나면은 밑에 과표가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감면이 해주나 마나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과표로 바뀌었으니까 감면세액이 예전보다는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런데 동일한 과세기간에 감면분과 비감면이 2개 있다고 한다면 250을 어디서 빼버려요? 비감면분, 과세분에서 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자값이 결국 뭐가 돼요? 감면 소득금액이 결국 뭐가 돼요? 감면분 과표가 돼버려요. 그죠? 공제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는 방법, 산출세 곱하기 과표분의 감면분 과표 곱하기 감면율 하면 돼. 과표 약분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미공제 250만 원인데 비감면분인 과세분이 250만 다 넘을 겁니다. 250을 다 거기서 공제해버리면 여기서 공제할 거 없잖아요. 오래 기억하는 방법, 산출세 곱하기 전체 과표분의 감면분 과표 곱하기 감면율. 그러면 뱃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그걸로 마칠게요. 그 다음에요, 969쪽에 감면대상, 죄송합니다.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돼요. 호별로 합산이에요. 이게 호별로 합산한다면 주식만 따로 합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식 팔아서 양도 차손이 5억이 났어요. 근데 다른 자산은 팔아서는 양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 3억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얼마 손해본 거예요? 2억 손해본 거예요. 안 된다. 세법은 필요 없다. 주식은 주식끼리만 놔두고 나머지 1호 자산, 2호 자산, 4호 자산은 합해서 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미등기를 팔아먹었는데 미등기의 양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 5억이 났어요. 근데 주식에서도 주식은 양도 차손이 났어요. 2주택 중과에서 차손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면 세법에 말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안 하면 이 플러스 나는 소득 금액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득 금액을 싹 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을 통산한다, 합산함에 있어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어디서 보시냐면 968쪽이요. 자, 해당 자산이 국내 자산이 있고 국외 자산이 있어요. 국외 자산은 원론적으로 누가 과세 대상이에요? 외국에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던 무조건 과세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거주자만 과세를 하면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국외 자산의 소득 금액과 국내 자산 소득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한 개념이에요. 예. 그것은 합산을 못한다. 떼란 얘기입니다. 떼라. 두 번째, 해당 기준이 호별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세법 어디에도 호별로 구분한다 이 말은 안 했어요. 다만 94조 1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1호는 2호, 3호, 4호 합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호별로 양도 차손익, 차손익을 통산한다는 얘기예요. 소득 금액을 통산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양도 차손익을 통산은 이렇게 말하지만 소득 금액을 통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소득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지 양도 차액, 양도 차손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양도 차손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전체를 빼줄 겁니까? 이게 또 말썽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양도 차손이 5억이 났어요. 양도가가 20억이라 합시다. 마이너스 5억 곱하기 20분의 20 마이너스 12에 상당하는 것만 빼야 됩니다. 다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비과세 소득금액에 들어있는 차손이 과세분 소득금액에서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고가주택에 양도 차손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손만 공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별로 통산한다는 얘기죠. 호별로 갔더니만은 어떤 자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어떤 자산은 60%짜리예요. 어떤 자산은 70%짜리예요. 어떤 자산은 4%짜리예요. 6%짜리예요. 그러면 어디서 뺄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104조의 호별 104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있고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어요. 호별로 빼줘라. 근데 호별로 빼면 어떻게 빼주냐? 안분해라는 얘기입니다. 안분해라. 그래서 그 호별로 하고 세율별로 하고 공제율은 차근차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69쪽에 맨 밑에 표를 봐요. 2년 이상 보유자산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2년면 배운세율이 40%짜리 가정합시다. 지금 60%, 70%도 있지만 60%도 있고, 자, 양도 세율 한번 봐봅시다. 세율이요. 10%짜리 있죠. 20%짜리 있죠. 10에서 25%짜리 있죠. 60%짜리 있죠. 70%짜리 있죠. 그 다음에 6 내지 45%짜리가 있죠. 16 내지 55%가 있죠. 26 내지 65가 있죠. 36 내지 75%짜리가 있죠. 그죠? 각양이 각색이에요. 어디서 뺄 거냐? 호별로 모아서 안분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양도 차손익에 관련된 플러스 100, 플러스 200, 플러스 500, 플러스 300이 났는데 이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이너스 400과 마이너스 100이 났어요. 그러면 400, 100은 같은 호끼리 먼저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차손을 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제하면 200에서 400을 빼면 마이너스 200이 남는다. 500에서 마이너스 100을 빼면
400이 남는다. 200을 어디서 뺄 거냐? 세법의 규정을 안 하면 여러분이라면 이 200을 어디서 빼버릴래요? 미드기항을 빼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을 마이너스 200을 나머지 700, 800분의 100, 800분의 400, 800분의 300으로 안분해서 빼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컴퓨터가 알까요? 모를까요? 컴퓨터가 모릅니다. 예, 몰라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동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을 1년에 4개 이상, 5개 이상 판사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팔았으면 왕창 팔죠. 예. 그러지만 시험엔 잘 나와요. 이렇게 세무사 시험 꼭 모시려고 한다면 자, 국내 국외로 따져라. 두 번째 호별로 해라. 그 다음에 세율별로 해라. 세율도 호별로 세율로 해라. 호별이 아까 말한 자산 유형별 소보가 아니라 호별, 백사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를 말해요. 호별로 안분해라. 그래도 암 어쩔래? 안분해서 계산해줘라. 네. 기본 문제 끝냈고요. 쭉 넘어갑시다. 야, 세율이요. 야, 세율은 말로 합시다. 제일 조심할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했건 말았건 몇 프로예요? 60%예요. 1년 미만은 70%예요. 2년이면 6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도 60%입니다. 가로 속에 써져 있어요. 다음에 해당 자산이 원론적으로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보유는 몇 프로예요? 50%예요. 2년 미만은요? 40%예요. 하지만 주택, 조합원이 쫓고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예요. 이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돼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적용돼요. 한 세대가 중과 대상의 주택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일반 초과 누진세율의 30%를 가산한 걸로 온다. 그래서 6 내지 45가 뭘로 온다? 36에서 75%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주택이라고 한다면 6 내지 45가 아니라 26 내지 65%가 된다. 플러스 알파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 6 내지 45에다가 10%를 가산한다. 그런데요, 10%, 20%, 30% 가산한다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6 내지 45, 6 내지 45%에다가 16 내지 55%. 이게 OK. O요, X요? 비사업용 토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딱 7호에 세율표가 딱 있어요. 그런데 2주택, 3주택일 때에 26 내지 65를 적용한다. 36 내지 75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55조의 일반 초과 누진세율은 얼마 금액 더하기 얼마 초과 금액의 45%거든요. 그러면 세율이 45%가 세율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더하기 초과 금액의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출세 곱하기 1.3이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든 집행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냥 15%짜리는 그냥 45를 적용해요. 그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아서 소송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해석도 다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이럴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옛날에 10% 더 했지 않느냐. 6 내지 45에다 16, 45로 바꿨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도 26, 30을 더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기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집행되어 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동일한 자산에 세율이 2개 적용되면 어쩔래요? 백사조 1항 단서에 써놨어요. 동일한 자산에 세율이 2개 적용된다면 놀부심리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산출세율이 높은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단기 양도를 했어요. 2년 미만 보유를 했어요.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주택이에요? 60%예요. 근데 이게 미등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출세율이 높은 쪽으로 세금 계산해라. 동일한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을 팔았어요. 하나는 일반 주택이에요.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면
104조 5항이죠. 5항에 써놨어요. 한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을 양도한 경우라 한다면 각각의 과세 표준을 더해서 6 내지 45%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과 각각의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을 비교해봐라. 어느 쪽으로 가라? 높은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양도 신고 올 때 소득금액 합산할 때요. 그냥 합산해서 그냥 산출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 1, 양도소의 예정신고서 맨 앞면을 2칸으로 쪼개야 돼요. 2칸을 쪼개서 산출세 각각 5만 원, 100만 원이다. 2개 되면 105만 원인데 일반 초과세율 적용하면 12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을 얼마로 해야 돼요? 산출세액을 120만 원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각각의 산출세액 합격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한 필지에 주택의 부수를 팔았는데 기준면적 이내 건 일반 세율이에요. 그죠? 근데 기준면적 초과합은 비삼용 세율이에요. 그럼 어쩔래? 각각 별도 자산인 것으로 봐서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의 보유연수 기간 계산할 때는 딱 3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로 한다면 법정 상속을 말한다. 그럼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계산해라. 그 다음에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해라. 법인의 합병 분할에서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구주를 취득한 때부터 보유연수를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해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출세율을 꼭 비교해라. 예. 그러니까 결국 놀부 심리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걸 컴퓨터가 안 알려줘요. 이게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작업하면 맨 마지막 세액 계산할 때 그걸 링크를 해놓으면 한꺼번에 제가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예, 링크해서 딱 계산식을 만들어 놓으면 둘 중에 큰 놈으로 해라.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세율은 그냥 그렇게 끝낼게요. 혹시 세율에 관련돼서 여러 선배님들이 꼭 기억할 거 뭐가 있다고요? 꼭 기억할 거? 혹여라도 비사업용 토지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더라. 그러면 10% 가산 안 합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몰라요. 대부분이. 예. 왜? 본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칙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쭉 넘어갑시다. 이제는요. 네. 배고파요. 저는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20분에 끝내고요. 예, 20분 끝내고 2시 20분에 시작하자고요. 아, 그렇지. 그래도 죽겠어요? 예. 예? 아, 지금 먹고 하자고요? 아, 그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 건강한 식후경이라고 하니까 먹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2시에 봬요. 예.